자, 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지를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리뷰는 소중하죠. 네, 여러분들의 또 후배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또 뭐 족보를 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잘못된 답이 또 전달이 돼서 또 후배들이 또 피를 보면 안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리뷰를 통해서 본인이 또, 그쵸?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개념들에 대해서 또 수정, 또, 보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OX를 판단하고 틀린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핵심적으로, 그렇죠. 네, 시험 채점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심플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 자, 도말표본에서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게 인용하는 사진들은 다 수업 시간에 보여준 것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카페나 뭐 논문에서 긁어와서 보여준 거라든지 뭐 리뷰에서 보여준 사진들은 웬만하면 제가 싫지는 않으니까 네,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는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마표본에서 A와 같은 세포가 관찰된다면 반드시 재생성 빈혈이다. 이 반드시 이런 거 들어가면 항상 조심스러운 거죠. A와 같은 게 뭐죠? A가 뭐냐? 네, A, 메타루브리사이트, NRBC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이 관찰된다면 반드시 재생성 빈혈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납중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납중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재생성이 없으면서도 말주혈액에서 NRBC가 관찰될 수 있죠. 또한 이제 뭐 골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골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NRBC가 또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개체에서도 NRBC가 혈중에서 관찰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비장에서 이제 EMH가 있는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니어처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미니어처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NRBC가 말주혈액에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많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다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재생성 빈혈이 아니라 재생이 없어도 관찰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상수를 했다 그러면 글쎄요. 뭐 그건 또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2번. 고양이에서 B와 같은 세포는 농염적혈구이며, B가 뭐죠? 네, 농염이죠? 그래서 농염하게 생겼습니다. 농염이며, NMB 염색에서 반드시 애그리게이트, 고양이니까 맞습니다. 자, C와 같은 소견은 뭘까요? 예, 자발응집이죠. 자발응집이 NRBC하고 성숙한 RBC. 성숙하기도 하고 약간 보니까 농염도 있네요. 그렇죠? 레티큘로사이트까지 같이 이렇게 겹쳐진 자발응집소인데 여기서 이제 산화 중독성 빈혈을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산화 중독성 빈혈이 아니고 이제 IMHA 같은 면역 매개성 빈혈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죠. 그렇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 D와 같은 소견은 뭘까요? 연전이네, 연전. 롤루라고 그랬는데 자발응집과 감별하기 위해 생리비견수 4배 희석까지 추천되며 고양이에서는 고알분이 혈증이 있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건 막 무슨 뭐 국어 시험 같기도 한데 그렇죠? 고알부민 혈증이 아니고 고글로불린 혈증이라고 그랬죠? 특히 고양이에서 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환자에서 예상되는 MCV, MCHC, RDW 변화로 알맞은 것은 사실 뭐 이런 지표들의 변화라는 것이 약간 좀 상대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MCV 같은 경우는 변화가 돼도 묻힐 수도 있다고 그랬고 RD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 이게 레퍼런스 레인지가 있는 것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화로 봤을 때는 뭐냐면 그나마 이제 RDW는 좀 증가가 돼야 되겠죠? 증가. RDW 기준으로 보니까 증가된 거 하나밖에 없네요. 의외로 답이 심플했었는데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증가 감소. 뭐 증가 정상일 수도 있죠, 묻혔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가 RDW. 와, 이게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RDW는 증가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MCV도 증가, MCHC는 정상이거나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너무 예외적인 경우까지 따지게 되면 이거 답이 없죠? 네,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않도록.
자, 두 번째 사진도 뭐 익숙하죠? 네, 많은 구상적 결과가 있습니다. A는 이제 하웰 졸리 소체를 얘기하는 거죠. 구조물은 산화 중독성 비닐이 있는 경우에 산화 중독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뭐 산화 중독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관찰될 수는 있죠. 재생이 된다면. 그러나 이것이 산화 중독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하인즈 바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인즈 바디는 이제 산화 중독에 의해서 발생한다. B와 같은 구조물은 뭡니까? 구조물이 아니네, 그렇죠? 구성적 결국.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아닌 것은 IMH, DIC, 레드가 아니고 이제 아이언이겠죠. 그렇죠? 산화중독, 아이언, 그 다음에 산화중독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익센드로사이트, 피크노사이트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일로파이브로시스에서도 주로 오발로 엘립토 관찰되지만 스페로사이트도 관찰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 이거 그렇죠? 납 중독은 말이 안 되니까. 자, C와 같은 형태의 중심 창백 부위를 보이는 거. 사실 뭐 이게 이제 스토마토사이트라는 건 아닌데 여기 그렇죠? 스토마토사이트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적인 센트럴 펠러의 형태라고 그랬죠? 자, 이런 거는 네. 알라스칸 말라뮤트, 그렇죠? 알라스칸 말라뮤트, 네. 라고 찍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슈나우저는 이제 뭐 미니어처 슈나우저도 있고 자이언트 슈나우저도 있고, 네. 그렇죠. 채점할 때 좀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이게 슈나우저로 안 되고 아마 다른 품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프로토타입이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본 거는 약간 좀 수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 네. 자, 9번 문제 볼까요? 9번. 사진 같은 소견을 보이는 빈혈 환자와 관련된 소견이 아닌 것은, 자, 빌리루비네미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용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장에서 처리된 그 배설물, 빌리루빈이 증가돼서 빌리루비네미아 나타날 수 있다. 자바름기도 볼 수 있다. 헤모글로빈 증가는 여기 여러분들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혈중에 있는 헤모글로빈 양은 그대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라이페미아, 하인즈바디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검사 오비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증가하는 건 아니죠. 증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HCT 대비, 그렇죠? HCT 대비 비율이 증가하긴 하지만 절대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요거 아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D번 메테모글로비네미아 요것도 맞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웰 졸리 바디는 여기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답 두 개 있는 문제는 25번인가 밖에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C를 쓰든지 D를 쓰든지 다 맞다고 해드립니다. 만약에 C, D를 둘 다 썼다. 그러면 좀 가산점을 좀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네. 임상이니까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사진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사진이죠. 자, A와 같은 세포가 관찰될 수 있는 경우는 A가 뭐죠? A는 A 여기 있네요. 그렇죠? 시스토사이트네요. 그렇죠? 시스토사이트 같은 세포가 관찰될 수 있는 경우는 스킨 디지즈, 다이아리아, 구토, 쿠싱 다 아니죠? 헤만지오살코마 관찰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B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리네이션이네요. 그렇죠? 자, 철결핍 빈혈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된다? 특이적이진 않죠. 그렇죠? 예, 철결핍 빈혈 환자에서 특이적인 세포 형태는 없습니다. 자, 염색약에 빈혈과 관련이 있다. 빈혈, 아니죠? 변질과 관련이 있다.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아계 품종에서 자주 관찰되는 편이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2시간 이상 정체된 혈액도말 부분에서 자주 관찰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2번. C와 같은 세포는 익센트로사이트라고 하며, C가 어디 있죠? 네, 엘립토사이트인데, 그렇죠? 엘립토사이트이며, 그 다음에 산화중독성 빈혈이 아니고 MF, 마일로파이브로시스에서 관찰될 수도 있고, 어떤 개체는 선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13번 볼까요? 다음 혈액학 시료 준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홀블러드는
일부러 영어하고 한글을 막 섞어놨습니다. 헷갈려야 되니까, 그쵸? 자, 홀블러드는 항응고제 처리가 된 혈액을 일컬는다. 맞는 말이죠. 전혈을 원심분리한 상청액은 혈장이다. 그렇죠? 항응고제 처리가 됐으니까. 혈청은 자연응고 처리된 혈액 시료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레드탑 튜브로 채워낸 혈액으로 도말표본 시료를 제작해야 한다. 레드탑 튜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죠? 레드탑, 레드그레이트 탑 튜브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튜브라고 그랬습니다. 도말표본 제작이 안 되죠. 자, 헤파린 처리 혈액으로 제작한 도말표본은 혈액 염색성이 불량하다. 자, 14번 다음 중 실온에서 24시간 방치된 혈액으로 검사할 경우 신뢰하기 어려운 항목. 제가 이제 논문 몇 편 보여드렸죠. 그렇죠? 자, 변화되는 건 신뢰할 만한 항목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RBC,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그렇죠? 그 다음에 WBC.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MCH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자, 헤모글로빈 MCH. MCHC는 뭐예요? MCHC는 HCT가 들어가는 건데, HCT는 이제 MCV랑 관련이 있는데, MCV가 어때요? 근데 실험한 것도 그렇고, MCV는 증가가 되니까 HCT도 증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MCHC는 이제 변화가 되겠죠. 자, 여기서 CH가 좀 헷갈렸을 텐데, 제가 MCH하고, 그렇죠? MCH, 그렇죠? CH, 어드비아로 검사한 CH가 어드비아로 검사한 MCH가 CH라고 그랬죠? 자, 15번 아래 환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빈혈의 원인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여기 틱 헤비 그랬기 때문에 이때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 틱이 피를 빨아먹어서 출혈성 빈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틱이기 때문에 그 출혈성은 제가 빼고서 이제 여기다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틱과 관련된 건 뭐겠어요? 바베이시아가 되겠죠. 바베이시아. 우리나라도 이제 틱이 틱본 디지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임병도 있고 바베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헤파토준이라는 질병도 있고 시톡스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SFTS도 있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틱본이가 그 다음에 이제 엘리키아 아나플라즈마. 네. 나머지는 이제 관련이 없죠. 자, 이 환자에서 MCHC Corrected Reticulocyte를 계산하시오. 뭐 계산은 어렵지 않죠? MCHC는 헤모글로빈을 HCT로 나눠서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Corrected Reticulocyte 45분의 몇이죠? 10 곱하기 10.2%. 자, 어드비아 장비 결과에서 체크 표시한 부분의 혈구의 특성, 체크 표시 어때요? 자, Y축은 사이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X축은 헤모글로빈 농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헤모글로빈 농도다. 그랬으니까, 헤모글로빈 농도는 가운데 있으니까 노모시틱이네. 그죠? 노모시틱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좀 작네요. 마이크로시틱. 진돗개 같은 환자 또는 진돗개가 아니더라도 원래 혈구 사이즈가 좀 작은 형태들은 이 어드비아상에서는 그죠? 요 구획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원래 이 레퍼런스 레인지가 있는데 아시죠? 레퍼런스는 그 이 전체 레인지에서 95%잖아요. 그렇죠? 너무 높은 거 2.5%, 너무 낮은 거 2.5%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바케인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정말 이 원래 데이터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좀 다이그노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이 환자 도말병원에서 가장 활발한 농염적혈구증, 이거 고양이에서 실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활발한 농염적혈구증, 그렇죠? 농염적혈, 고양이니까 에리게이티브 레티큘로사이트가 증가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데이4가 되겠죠, 그렇죠? 데이4. 요거는 펑테이트니까 요건 이제 펑테이트는 농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환자 혈액 검사에서 MCV 값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일단 요때가 이제 가장 높겠죠, 그렇죠? 이제 펑테이트도 사이즈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때는 애그리게이트가 제일 많긴 하지만 펑테이트, 애그리게이트 합쳐도 요때가 더 많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 14. 자, 데이 4에서 새로 만들어진 세포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할까? 이때는 뭐예요? 사이즈 크고 헤모글로빈 농도 낮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것이 만약에 이제 뭐
14일째다 그렇게 되면은 요 14일째 되는 것은 약간 A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긴 하겠죠. 그렇죠? 네. 자, 21번. 어떤 환자에서 혈액도말 표본이 아래와 같은 소견이라면 어떤 항목이 이 환자의 산소 반응 지표로 가장 신뢰할 만할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응집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RBC가 그렇죠?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비교적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죠. 왜냐면 MCV 같은 경우는 이 응집소들이 허수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HC도 당연히 그렇죠. 허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헤모글로빈은 그렇죠.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응집소들까지도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의 용혈이 있다 그러면 또 헤모글로빈 더더욱이나 그렇죠. 정확한 산소 반응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자, 22번. 네, 22번이 답이 두 개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22번. 자, 고양이 빈혈 환자에서 감별이 되는 주요 감염증은, 네. 자, 수업 시간에 충실했던 분들은 아마, 그죠, 마이코플라즈마 FLB, 그쵸?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 두 개 쓰셨으면 5점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또 좀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뭐, A도 쓰신 분도 있고, 아마 시톡스준, 캘리시 다 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뭐냐면은, B하고 D를 다 쓰면 이게 5점이 되는 겁니다. 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B나 D가 하나로 들어가면 3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D를 쓰지 않고, 뭐, A든, 그쵸? C든, E든, 뭐 하나를 쓰게 됐다. 그럼 요때는 2점 정도 줘야 되겠네. 그렇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디이기 때문에 네, 요거 좀 논란이 되는 문제긴 하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빈혈 환자에서라면은 마이코플라즈마 FL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ACE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개에서 정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혈액학 소견을 보일 수 있는 품종은 자, 혈액학 WBC 뭐 그냥 빈혈도 아닌데 그렇죠? 요거는 MCV가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푸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푸들. 네. 설마 여러분들 중에 말티푸 쓰신 분 없겠죠? 그렇죠? 말티푸. 요즘 말티즈 푸들 교잡을 말티푸라고 하더라고요. 말티푸 쓰신 분들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점수를 드리기가 모르겠습니다. 자, 24번. 다음과 같은 아드비아 사이토그램을 보이는 환자의 말초액 도말표본에서 가장 관찰 가능한 적혈구 이상 형태. 자, 이거 마일로파이브로시스 환자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마이크로사이트도 있고 매크로사이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환자에서는 MCV는 보통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고 엘립토사이트. 자, 하루 정도 실온 정치된 혈액으로 CBC 검사를 실시할 경우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거 문제가 좀 겹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이때도 항상 이제 볼륨과 관련된 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볼륨, RDW 변화되겠죠? MCH, 볼륨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네. 여기다가 아마 두드러진 변화로 이렇게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드러진 변화인데, 볼륨과 관련된 건 일단 세 개니까 A, C, E는 다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MCH하고 RDW는 그나마, 그렇죠? 변화가 영향을 덜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B, D. 예,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처음부터 제가 답이 두 개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 26번. 철분 결핍 빈혈 환자에서 예상되는 변화가 아닌 것은, 뭐, 이거 다 외우셨을 테니까, TIBC 증가죠? 자, 마지막이네요. 자, 시스맥스 장비에 의해 산출되는 RED-HE,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성숙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농도다. 그랬죠? 헤모글로빈 양이네요, 양. 농도가 아니고. 자, 볼까요? 성숙 적혈구와 미성숙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평균값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MCH예요. 그렇죠? MCH는 그냥 시료 중에 들어있는 모든 적혈구에 대한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잖아요. 자, B. 만성 염증성 빈혈과 철분겹성 빈혈 감별에 매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도움이 될 거라고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철분 저장고가 적은 환자에서 재생이 활발하면 RED-HE가 영향을 받아서 감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철분이 부족한 경우 MCH보다는 먼저 낮아지는 값이다. 그렇죠? 철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든 상대적으로 부족하든
MCH보다는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죠. 자, 하루 이틀 쉬는 정신 혈액에서는 변화되는 항목이다. 변화될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red H는 헤모글로빈이니까 그렇죠? 변화되는 항목은 아니다. 자, 아래와 같은 임상 소견을 갖는 환자에 재생되는 변화가 아닌 것은 이게 답을 자, 요거는 이제 아까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랬죠?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변화가 아닌 것. 헤모글로빈 요것도 아까 앞에 거랑 좀 문제가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인데 헤모글로빈이 절대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HCT 대비 좀 높은 값인 거지 양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속기 쉬운 부분. MCH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MCHC도 마찬가지. RDW 재생되면 증가할 수 있겠죠. 농임직 결국 재생되면. 자, 요거 좀 헷갈리겠네, 그렇죠? 네, 아주. 저도 생각 못했지만 참 괜찮은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거 아주 허를 찔리는. 자, 고양이 도말표본 사진 같은 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거 기억나시죠?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 이게 이제 얘네들의 얼짱 각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에피 파라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관찰이 되면은 구분하기 쉽다. 자, 제급여 증후과 관련된 빈혈은 포타슘, 포스포러스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이포, 포스파테미아.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피루베이트 카이네즈 결핍증도 좀 비슷한 양태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제급여 증후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네, 이렇게 하이포포스파테미아랑 관련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고 짧게 시험 문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서론 문제도 별로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5월 달에 두 번 수요일 날 쉬죠? 네, 여러분들 볼 시간이 없네요. 진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백혈구 쪽도 좀 영상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영상을 또 찍어보니까 그렇죠. 좀 다른 생각이 좀 들어요. 내년부터는 그냥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궁금한 거 설명해주는 식으로 좀 강의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